네, 주상전화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로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로 전화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ABA 바이오요. ABL 바이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오늘 들어갔는데 27,000원에 10% 들어갔는데 아, 조사에 오늘 들어갔는지 들어가셨어요? 모르겠어요. 네, 27,000원에. 네, 10%. 네, 최근에도 흐름이 좋은데 이 상승이 네. 이어질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ABL 바이오도 또 5% 넘게도 상승이 나왔는데 과연 이 추세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바로 네.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4월에 AACR 참가해서 연구 결과 발표한다고 하는데 뭐 그때까지는 좀 시세를 이어가 주면서 우리 시청자분 수익 좀 더 많이 챙기실 수 있을까요? 일단 계속 홀딩 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바이오 섹터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레고캠 바이오 대장 역할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세가 아직까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의 시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관련했을 때 바이오 섹터는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의 순환매 흐름이 돌 수가 있는 건데 제약 바이오 섹터를 접근을 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이벤트를 앞두고 트레이딩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4월 학회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22년도에 이미 수출을 1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 이력이 있다 보니까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그러면 이번 학회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펼쳐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가 크게 꺾이지가 않는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끌고 가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기업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하실 때는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HLB라든지 혹은 알테오젠 혹은 레고캠 바이오 이들 종목군들의 시세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이들 기업이 꺾였을 때 조금씩 차익 실현해보는 전략이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도 좀 함께 체크하시면서 ABL 바이오의 주가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이스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3,700원에 20%요. 33,700원이요. 네네. 최근에 들어가셨겠네요. 네네. 수익권이시긴 하네요, 우리 시청자님. 네네. 수익 더 보실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거죠? 계속 들고 와도 되나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네. 전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수페타시스 과연 어디까지 또 들고 가볼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비중도 꽤 있으시고 이제 수익권이신데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승 출발은 했다가 막판에 약간 음봉 마감하긴 했거든요. 이수페타시스가 엔비디아 어쨌든 직접적인 수혜주인데 좀 어디까지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확실히 앞에서 말씀드린 SK하이닉스랑 궤를 좀 유사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GPU에 이제 MLB를 이수페타시스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우리 엔비디아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분류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요. 2021년, 2022년에 워낙 잘했다 보니까 2022년에 약간 좀 이제 기고 효과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주가 수익 비율을 봤을 때도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 퍼가 그렇게 높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시는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현재도 일단 12개월 선입퍼가 27 정도 되면 사실 이 증권사에서 이 펄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에 다시 정산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약간 좀 퍼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지만 우리가 알만한 CXL이나 뭐 HBM 관련 종목들도 서서히 퍼가 100이 넘어가는 종목들도 생기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퍼가 거의 200이 넘어갔다 현재는 95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이수페타시스가 얼마 실적이 나올지 이 부분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이수페타시스의 움직임을 보고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혹시라도 엔비디아가 조금 뭐 주춤한다든가 엔비디아가 우리의 생각보다 국내에 수주를 많이 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엔비디아의 수주를 받았는데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나 어떤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이 바닥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고가를 돌파하고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호가창들이 상당히 얇아졌고요. 작은 자금에도 위로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뭐 트레이딩 스탑 구간이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를 돌파하거나 뭐 이탈하거나 했을 때도 너무 뭐 근심 걱정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냉철하게 대응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청산했을 때는 SK하이닉스 한번 뉴스 한번 검색해보고 엔비디아 검색해보고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눌림목 공략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어제까지도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물량을 내놓으셨고 오늘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물량을 일부 내놓는 모습이지만 이동평균선 이탈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냥 두 발 뻗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스탑 구간은 제가 37,000원 잡아드리고요. 37,0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했다가 관심 종목을 지우기보다는 눌림목에서 다시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42,000원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45,000원 잡고서 매일매일 우리 매일경제에서 반도체 관련 뉴스, 엔비디아 관련 뉴스, SK하이닉스 관련 뉴스 매일 올려드리니까 매일매일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려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예, 삼성물산 16만 원에 30%.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또 고점에 또 승부수를 또 띄우셨네요. 외국인들이 뭐 한다고 그래 갖고서 네. 같이 들어갔어요. 애국하는 마음으로다가. 또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신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도 타임을 몰라 갖고서 어려웠어요. 네,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삼성물산 최근에 좀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더 갈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중이 30%면은 일부 좀 수익을 챙기셔야 할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저는 추가로 더 들고 가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여전히 외국인의 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면 반도체와 저PBR 쪽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그 매수의 강도 자체가 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주 대비했을 때는 좀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저PBR 종목군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이 저 PBR 종목군 특히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 PBR 쪽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현재 지금 주주 환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주주 환원을 하는지 여부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여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삼성물산 주주 환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주주환원도 보면은 이미 1조 정도 자사주 소각을 진행을 했고 관련했을 때 행동주의 펀드가 이미 붙었습니다. 관련했을 때 규모 자체는 좀 지분율이 작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 펀드가 붙었다는 건 앞으로 지분에 대한 그 주주 환원에 대한 분쟁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3월 주주총회가 나왔을 때 관련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2월 세미나 전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봐도 좋은 그런 기업이라 보고 있어서 계속 홀딩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지금도 수익권이시지만 우리 시청자님 비중도 꽤 있으시니까 앞으로 조금 더 수익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네, 포스코 DX요. 포스코 DX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61,100원에 30%요. 61,100원에 30%. 네, 아, 네. 지금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횡보하고 있어서 걱정되실 텐데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포스코 DX 비중도 30%로 꽤 있으시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이번에는 중립 두 분 그리고 긍정 한 분입니다. 중립을 주신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포스코 홀딩스나 퓨처엠은 그래도 좀 잘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DX는 좀 횡보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사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 못 갈 때도 혼자서 좀 독주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포스코 그룹주로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고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 기사를 보게 되면 뭐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6,000원부터 거의 8만 원 구간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는데도 못 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게다가 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그러니까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오르기는 했었는데 뭐 최근에 올랐던 종목을 보게 되면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같은 경우엔 장비주들이 조금 오르는 모습이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많이 올랐었던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뭐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엔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뭐 포스코나 아니면 에코프로 뭐 이런 그룹주들이 올라갈 때 같이 동반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로 지금은 반응을 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 차트도 한번 보시더라도 이전에 뭐 8만 원 구간까지 올랐다가 계속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거래량 역시 지금 계속 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당장은 수급이 붙어주지는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지 구간이나 또 저항 구간을 좀 잡아보자면 하단으로 봤을 때는 한 47,000원 구간이 뭐 지지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전 고점 계속 저항을 한 4차례 정도 받았었던 한 63,000원 정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7,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하방으로 더 열릴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 좀 받쳐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또 알려드린 지지라인대랑 상단 가격대 체크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 스피드 문자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2249번님께서 이녹스를 가지고 계시네요. 38,000원에 5%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요즘 배터리주도 뜨고 있는데 이녹스는 언제쯤 제 가격이 올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참 전고체 배터리 두 자릿수대로 급등하는 거 보면 참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고요. 4577번님께서는 알맥 가지고 계십니다. 자동차 부품주이죠. 55,0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10%
8%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또는 손절해야 하는지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6479번님, 에코앤드림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은 27%가량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늘 급락에 걱정이네요.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18% 급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잠시 후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827번님께서는 DIT 가지고 계십니다. HBM 관련주를 좀 뒤늦게 따라 들어가신 것 같아요. 23,000원 매수가시고요. 30% 비중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발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손여러 팀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처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계를 보면은 지주회사라고 되어 있고요. 자회사 중에 알톤 스포츠가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이녹스 자체도 일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주요 사업은 이제 알톤 스포츠나 이녹스 첨단 소재를 통해서 그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녹스 같은 경우는 조금 분기 실적이 살짝 흔들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그 순환매가 이녹스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확실하게 어떤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알톤 스포츠 관련해서 좀 순환매가 들어왔을 때 이녹스 청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알톤 스포츠나 이녹스 첨단 소재, 사실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 어떤 실적과 관련된 뉴스보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뉴스 나왔을 때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잘 못하는 타입이라고 한다면 이녹스 첨단 소재가 강세를 보일 때 좀 청산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살짝 실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움직임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25,5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9,500원, 2차 목표가는 제가 3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알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2023년 6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안정적인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기술력 인정받은 상장한 기업입니다. 알루미늄을 이용한 자동차, 전기차 부품 관련 기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쉽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기업들이 약간 피크는 보여주다도 적자 전환까지는 되지 않았던 모습인데 알맥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아쉽게 적자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배제하더라도 저는 항상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이후 1년 동안은 좀 오버익 뉴스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시장 상황이 조금 차갑게 돌변할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부분인데 알맥 같은 경우는 그 중심은 있는 것 같지 않다. 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중장기적인 보유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전기차 시장이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나는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한 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기차 어떤 경량화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 슈팅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가 조금 너프하게 잡아드릴게요. 한 손절가는 38,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53,000원, 2차 목표가는 약 58,000원, 3차 목표가는 최대한 66,000원까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전구체 관련은 좀 관심이 좀 많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원래는 이 에코앤드림이 경유차에 들어가는 이제 마우라에 설치를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일산화탄소 저감 장치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2차전지 소재 관련으로 사업 다각화를 발표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전구체를 생산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양극재나 리튬, 전구체 배터리를 만들면서 양극재 부분에서 전구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아직 실적은 반영되지 않았고 아직도 소재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구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LS 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들은 실제 그 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몸집이 무거워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움직임 보여주면서 기대감의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오늘 딱히 2차전지 관련해서 악재는 없었는데 어떤 개인 투자분들의 투매를 이어서 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오늘 마이너스 18% 하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지만 요 20일선 회복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손절가를 제가 56,000원 잡아드리지만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더라도 3일 안에 회복을 못하면 조금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일 안에 이 가격대를 지지하고 올라와 준다고 한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1차 목표가 제가 7만 원 잡아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8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DIT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계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기업계로 보면은 비전 솔루션 기술의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등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등의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실적이 다소 아쉽네요. 보통 장비 기업들이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매출과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잘 나오고 있고 상반기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지만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가 HBM이나 CXL 관련해서 추가적 모멘텀 받으면서 동반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대장급 종목들만큼 주가 탄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도에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이나 CXL 관련한 종목들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DIT 같은 경우는 조금 외면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왔지만 요 이동평균선 부근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18,800원을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3,000원, 2차 목표가는 26,000원 잡고서 단기 수익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저기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매수가랑 비중은요? 50%고 4,500원. 최근에 매수하신 거 맞죠? 예. 비중을 또 절반이나 넣으셨네요. 예. 네, 근데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서 또 주가 방향이 어디로 갈지가 궁금하신 거죠? 앞으로 좀 올라가겠습니까? 네, 그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하나투자증권 과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한 분,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긍정 주셨습니다. 김시현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인데 비트코인이 좀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가 하락해가지고 좀 같이 밀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 1억 원 돌파한다라는 말도 있던데 하나투자증권도 좀 같이 더 올라가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을 앞두고 좀 지지부진한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여전히 가격대를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9,400만 원이라는 점을 보면 지금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도 떨어지고 이더리움이라든지 알트코인의 가격도 떨어진다면 주의를 해야 하는 단계는 맞습니다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가격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여전히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좀 매물대가 아니라 좀 1억이라는 그 라인대를 돌파할 만한 모멘텀을 찾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연동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런 종목이 실적이라든지 혹은 모멘텀 플레이가 아니라 정말 테마적으로 접근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비중 50%라는 비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수익권일 때 일부분 정리를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차트를 한번 설명했을 때 네.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 다음에 쉬어가고 20선 닫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쉬어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시는 방식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는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하시더라도 오히려 눌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방법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추세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또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수익권으로 왔을 때 일부 수익 실현해보자라고 의견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분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생활건강요. LG 생활건강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3만 5천 원, 33만 5천 원. 비중은요? 10%. 아,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거래일 11일인가? 12일 됐네요. 아, 얼마 안 됐네요. 앞으로의 또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그 목표가. 목표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LG 생활건강 일단은 앞으로의 추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LG 생활건강은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면 손여루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워낙 오랜 기간 좀 많이 밀리기도 했고 매수가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가 너무 좋으셔서 긍정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매매 관점을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LG 생활건강하면 당연히 화장품 관련해서는 국내 탑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훈풍이 오지 않을까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좀 투자분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에서 이런 경제 양해를 통해서 정부 정책 발언을 했을 때 투자분들께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꾸준하게 양해해서 우리 이번에 성장률 몇 프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솔직히 달성하는 확률보다 조금 부족하게 달성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경기가 많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3연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뷰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그런 GDP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과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나 수급으로 보이는 것이 확인됩니다.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특출나게 증가를 하지 않았지만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개인과 외국인은 손절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 좀 어설픈 고점, 완전 고점이 아니라 어설픈 고점에서 약손절로 하는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손절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을 때 나오는 손절은 정말 부정적이지만 주가가 오르면서 나오는 손절은 물량 소화의 일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가를 우상향시키고 있는 것들이 기관 투자가 될 수급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워낙 좋으시니까요.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 기관의 수급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이 중국의 노력이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여행객 증가라든가 아니면은 LG 생활건강의 실적 호조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지를 보고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단기 관점으로 이런 것들 이어진다고 한다면 드라이빙을 걸어볼 수 있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제가 30만 원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6만 원, 2차 목표가는 41만 6천 원 잡고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뉴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려드린 모멘텀과 함께 가격 전략도 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G생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네. 갖고 계실까요? 네, DI요. DI 매수가랑 비중은요? 11,700원에 30%입니다. 아, 그럼 이번 주쯤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그저께 상한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무너질 때 잠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또 야수의 심장이시네요. 네네, 며칠 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많이 떨어져서요.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번 네.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DI 과연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 두 분입니다.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단기간에 워낙 급등하기도 했고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사실 주가 상승이 좀 많이 올라왔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고 또 최근에 이 수요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HBM이 굉장히 지금 핫한 키워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HBM이라는 것은 이 로직 칩 주변에 또 이 메모리 칩을 같이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라고 하죠. 칩 다이가 굉장히 큰 편인데 그러려면은 이 웨이퍼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칩 다이 개수가 상당히 적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 다이 하나가 불량이 나게 될 경우에 수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웨이퍼 테스트라든지 그런 뭐 후공정 장비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DI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테스트 관련된 장비를 좀 개발하는 업체로서 이제 HBM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를 좀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다만 지금 주의이기 때문에 시세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생각을 해두시고 만약에 지금 5일 이평선과 이격을 축소를 한 뒤에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은 뭐 걱정할 게 없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5일 이평선 단기적인 추세가 조금 깨지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지금 뭐 매수가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조정 구간을 충분히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잡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가격 전략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I 가격 전략 꼭꼭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프로테 프로텍 매수가랑 52,000원에 네. 30%입니다. 아, 52,000원이면 또 오늘 또 수익권으로 올라왔네요, 시청자님. 예, 오늘 매수했어요. 아,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아, 비중도 꽤 실으셨네요. 예, 네, 얼마나 좀 수익 더 보실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프로텍 과연 이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들어주시죠. 5일 긍정왕 나왔습니다. 손여로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도 후공정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 추세를 좀 따라가라라고 하셨는데 프로텍도 좀 같은 계열로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좋은 종목, 좋은 타점에서 좋은 시점에 사셨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하루 단위로 부각되는 반도체에서 섹터는 달라요. 뭐 엔비디아가 나오면 뭐 시스템 반도체나 뭐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이 반도체에 대한 투심은 살아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만한 추가적인 뉴스가 안 나올 때는 해당 종목들이 밀리면서 뭐 소재나 후공정, 장비, 패키징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서 1.2조 규모의 후공정 패키지 쪽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프로텍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를 보면은 HBM, AI 반도체에 필요한 본딩 장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딩 장비 뭐 한미 반도체가 있겠는데 HBM 특징은 메모리를 적층으로 여러 겹 쌓았기 때문에 관통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관통을 할 때 흔들리지 않게 묶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은 한미 반도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뉴스를 보면은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는 하부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 본딩해 주는 장비로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장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을 완전히 피하지 못한 것 같아요. 프로텍 같은 경우도 연간 실적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분기 실적은 가끔 적자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세는 실적이 증명하고 있지 않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성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하다. 그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외국인과 기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관의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일단 표면적으로 5거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가 매수보다 큰 것 같지만 그 전거래에 매수했기 때문에 현재 이 프로텍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아래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49,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57,000원, 2차 목표가는 64,000원 잡으시고 수익 달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텍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현명한 전략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스피드 문자 상담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9012번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시고요. 16,000원에 3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원전 관련주 계속 보유할까요? 언제쯤 반등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방산주는 참 잘 가는데 원전주는 참 잠잠합니다. 잠시 후에 전략 짜보도록 하겠고요. 2132번님 고바이오랩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조금 상승했는데 매수가까지 상승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2413번님 H7 만도 가지고 계십니다. 45,400원에 8% 비중 보유하고 계시네요. 오래됐어요. 현기차와 함께 샀던 종목인데 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현대기아는 참 잘 가는데 HL 만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819번님, 엠로 AI 관련주 가지고 계시고요. 68,000원에 30% 보유 중인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하락세가 조금 깊어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스피드 상담은 김시임 팀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우선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원전 관련했을 때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눌림이 약간은 나올 수가 있긴 하나 정부의 정책에서 계속해서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 섹터이죠. 특히 지금 윤 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아직까지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주가 실제로 가시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원전 섹터의 향방이 조금씩 갈리긴 하나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웨스팅하우스 건도 좀 더 명확하게 해결이 되면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지금 현재가 대비 그 매수가가 좀 근처예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뭐 전력에 대한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14,800원 라인대를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는 조금씩 비중을 조금씩 덜어주시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지금 하향 안정화 추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했을 때 이슈로 급등을 굉장히 크게 했다가 지금은 이슈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이슈가 있긴 하나 아무래도 지금 이슈가 있는 쪽이 4월 학회가 있는 쪽 혹은 6월에 학회가 있는 쪽 혹은 실적이 좋은 쪽 개별 이슈에 따라서 개별 모멘텀을 받는 기업들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보다는 반등을 했을 때 조금씩 좀 덜어주시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실적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HL 만도를 말씀드릴 텐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이고 수주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외형 성장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주도 고마진 쪽이라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현대차, 기아가 잘 나가는 것에 비해서 자동차 부품주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지금 자동차 섹터를 볼 때는 대장주와 부품주 좀 따로 놓고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현대차, 기아 지금 자동차 판매 굉장히 잘하면 잘할수록 결국 부품주 같은 경우도 실적단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여전히 지금 주가의 모습은 부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견뎌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지금 이 라인대에서 비중을 확실하게 실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상승 추세를 기다리는 편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엠로를 말할 텐데 엠로 같은 경우도 좀 뒷배가 있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정 박스권 라인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아직 하향 추세가 나와주고 있긴 하나
45,000원 라인대에서는 좀 반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내용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AI 관련했을 때 소프트웨어 관리 업체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좋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거나 혹은 물타기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45,000원 라인대 지지 여부가 나오는지 여부 이 라인대 가장 확실한 라인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대를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아래 라인대에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매물대가 거의 없다는 것은 그 아래까지 하방이 크게 열려 있다는 점도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저기 코리아 서킷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만 원에 20%요.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저번 달에 들어갔는데요. 네네. 오늘 아까 보니까 엄청 빠졌던데 뭔 일이 있나요? 뉴스에 찾아보니까 아무 그것도 없어서. 그러니까요. 이틀 연속 밀려가지고 걱정되시죠? 네, 네, 저희가 한번 전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코리아 서킷 과연 다시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다행히 올 긍정 주셨습니다. 강호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코리아 서킷가 CXL 관련주로 묶였는데 어제 오늘 다른 반도체가 잘 갈 때 약간 소외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 CXL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섹터 혹은 한 테마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HBM이 갔다가 뭐 온디바이스 AI가 갔다가 뭐 CXL이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서킷은 잠시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어제 오늘 좀 빠지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뭐 기판 관련주 그리고 또 LPCAMM이란 것이랑 관련이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온디바이스 AI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 LPDDR이라든지 아니면 LPCAMM 그 제품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은 이제 기기 내에 AI 칩을 탑재를 시켜서 자체 내에서 뭐 온라인을 통하지 않고 뭐 클라우드를 통하지 않고 기기 내에서 AI를 좀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제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전력이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모바일 측면에서는 배터리가 그만큼 좀 빨리 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력을 좀 잡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관련 기술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은 LPCAMM 관련주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해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또 지금 이 칩들이 계속 고성능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칩들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기판도 고성능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코리아 서킷가 만드는 그 기판도 좀 고부가 가치의 기판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좀 기술이 그러니까 고성능화가 되면 될수록 코리아 서킷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은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18,000원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비중이 20%로 좀 많으시기 때문에 18,000원 구간 이탈하게 되면서 계속 거래량 없는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잠시 줄였다가 하방 경직성을 좀 확인하고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매수가가 2만 원이신데 사실 이 구간에 좀 매물이 좀 두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져가시더라도 확실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나올 때 좀 베팅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